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식 강의, 주식 손절 잘 잡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추가 첨부 파일까지 같이 보시면 아마 주식 매매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선물 매매한 거 지난 2일날 3월 12일날 국내 선물 매매인데 실제적으로 선물의 움직임이 별로 없을 때는 선물 매매를 좀 많이 하시기가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의 움직임이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거든요. 변동성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먹을 게 적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수매도 비슷하게 매매를 했고 뭐 크게 수익 나기보다는 짧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뭐 1당 한 2당 정도 하는 그러한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장이 안 움직일 때 무리한 매매를 하면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잉크테크부터 현재 현대 BNG 스틸인가요? 예, BNG 스틸까지 상승한 종목 분석해 드릴 거고, 지금 상한가는 두 종목이 갔어요. 그쵸? 두 종목이 가고, 움직임 나오는 것들, 왜 얘네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잉크테크부터 보겠습니다. 잉크테크. 자, 이게 지금 잉크테크가 많이 올라왔네요. 이게 야금야금 올라오는 거 못 봤어요. 지금 상승세 갑자기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 그 다음부터는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잉크테크가 저점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훨씬 더 크게 움직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영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영업자금이거든요. 영업자금을 갖다가 얘기하기 위해서 120억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미원홀딩스. 예, 미원홀딩스네요. 미원홀딩스가 왜 잉크테크에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예, 3자 배정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120억짜리로 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러고요. 가격은 지금 주당 가격이 얼마죠? 자,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니까 120만 주 지금 실제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취득 금액은 120억이거든요. 120억 나누기 240만 주니까 주당 5천원 정도의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온 것 같아요. 3자 배정 유상증자면 보통 할인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미원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잉크테크에 투자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종목들, 상승을 하는 종목들 이미 여기서 소문이 난 거죠. 그죠? 4,000원대부터 이미 소문이 나서 야금야금 살 사람은 다 샀다는 얘기고, 시간으로 상한가가 가서 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요거는 아마 짬상 가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꽤 높게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바로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이 좀 작게 움직였어요. 그렇지만은 꽤 좋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000원 정도, 예, 5,000원 정도의 3자 배정 유상증자, 예, 움직임 나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양. 자, 우양은 지금 마켓컬리 관련한 종목들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그죠? 마켓컬리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켓컬리 관련해서 우양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의 신선 제품을 갖다가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고,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얘도 점진적으로 올라오다가 움직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상한가 종목이 4종목이 있고요. 우양이 지금 또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우양도 내일 아침에 꽤 세게 움직임 나올 거예요. 밀어붙인 게 보면 16만 주 정도가 상한가 붙고, 그 다음에 20만 주니까 꽤 세게 움직임 나왔고, 이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 관련한 종목은 월요일 날도 아마 계속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롭게 나온 이슈기 때문에, 새롭게 나온 이슈, 그리고 월요일 날 분명히 새로운 종목들이 또 나올 거예요.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단타를 치시고요. 한두 종목, 처음에 나오는 한두 종목까지는 괜찮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시간이 약해지면서 또 종목들이 뭐하니까 관심 종목 하나를 만들어서 마켓컬리라고 해서 저처럼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종목을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마켓컬리 관련한 종목들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켓컬리 관련한 종목은 실제 지금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이 상한가 같고, 우영 같은 경우도 지금 간편식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팜스코. 자, 팜스코도 마찬가지죠. 마켓컬리 관련한 종목이고요. 하이포크가 마켓컬리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단발로 해서 끝났죠. 그 다음에 그냥 패대기를 쳐버렸는데 다시 시간으로 한 9.5%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 관련한 종목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또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상승하는 것들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이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슨 케미칼. 메디슨 캐피탈이네요. 메이슨 캐피탈. 죄송합니다. 메이슨 캐피탈. 메이슨 캐피탈은 동전주예요. 그쵸? 예. 리드코프가 메이슨 캐피탈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예, 메이슨 캐피탈을 갖다가, 예,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해서 리드코프에서 메이슨 캐피탈을 갖다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7% 올라왔는데, 590까지, 599원까지 갔다 왔나요? 안 갔죠? 예, 요거는 단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M&A 건이 나오면 제가 이제 계속 주가 중에서 주식 중에서 제일 잘 움직이는 게 M&A거든요. M&A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강한 종목들, 특히 이 M&A. 자, M&A는 먹는 회사랑 먹히는 회사랑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데, 자, 먹는 회사랑 먹히는 회사랑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회사의 주가가 폭등을 하죠. 대체적으로. 그쵸? 먹히는 회사가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메이슨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7%까지 못 갔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전주에다 관리 종목이니까 그냥 단발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TBC. 자, TBC는 금요일 날도 움직임 좋았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폭락을 했죠. 이게 지금 상한가까지 갔다 온 거죠. TBC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서 지금 마지막에, 꽤 많이 무너졌네요. 지금 1610원부터 1420원까지 거의 170원 정도, 180원 정도 지금 무너졌는데, 지금 그거 중에서 일부를 상승을 해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TBC 같은 경우는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황교안 관련한 종목도 되고요.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구 방송이기 때문에 홍준표 관련한 종목도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어쨌든, 여권 관련한 종목이고요. 다른 뉴스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지금 윤석열 관련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얘기는 지금 안철수 쪽에서, 오늘 나온 뉴스인데, 안철수 쪽에서 윤석열 총장한테, 러브콜을 했다. 콜을 했다. 그죠? 안철수 쪽에서 이제 윤석열 쪽에 하는데, 지금 안철수랑 지금 오세훈이랑 비슷하죠. 지지율이 45%예요. 예, 이제 원래는 안철수가 꽤 높았기 때문에 오세훈이 20몇 %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안철수는 무조건 박영선을 잡는다. 예, 그러니까 날 찍어달라. 그 다음에 오세훈은 기존의 서울시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어떻게 보면 단일화도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 관련한 종목은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도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4.15인가요?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 본격적인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 그전에는 누구를 찍을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종목들은 튈 겁니다. 종목들은 튀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나 아니면 뭐 행보를 갖다가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종목을 가지고 무조건 기다리는 거,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어떤 테마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을 땐 챙기고 떨어지면 뭐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은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가속화의 뭐 기술력 때문에 지금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뉴스가 있었나 봐요. 뉴스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네요. 40조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사업 가속화 국내 최고 기술력 가지고 있다. 풍력 관련한 얘기죠. 우리 기술은 해상 풍력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한 종목도 되지만 우리 기술은 해상 풍력 관련한 종목. 뭐 풍력 관련한 종목이에요. 얘만 혼자 단독으로 이슈가 나와가지고 올라온 거니까 다른 관련한 종목은 패스를 하시고 요 우리 기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유니슨 같은 종목이 풍력 관련한 종목 대장 종목이죠. 그죠? 유니슨 관련한 종목이 보통 풍력 대장인데 얘는 빠져있고 지금 우리 기술만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OM. 자, YOM은 좋은 이슈가 떴네요. 3월 15일이면 내일이죠. 내일서부터 YOM은 관리 종목을 탈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리 종목을 탈피한다는 얘기가 언제부터냐면 예전부터 있었죠. 지금 보시면 1,700원부터 3,400원까지 거의 따블이 올랐어요. 아마 내일이 아마 끝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내일도 아침에 움직임 나올 겁니다. 그죠? 관리 종목에서 중경 기업부로 해서 다시 움직임이 나올 거고, 일단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속부죠. 소속부를 갖다가 지금 변경이 됐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YOM은 지금 이슈가 지금 관리 종목 해제 이슈는 이미 알려진 사람은 다 알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그래도 내일 한 번 정도는 더 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단타를 치실 수 있는 분들은 손절 잡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주가가 엄청 빠졌죠. 옛날 그 가격에 비해서 뭐 관리 종목 된 다음에 거의 쓰레기 종목이 됐는데 다시 한번 부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탑. 자, 한탑은 밀가루랑 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죠? 지금 특별하게 뉴스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예, 밀가루 관련한 이슈고 그 다음에 농업 관련한 종목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한 이슈는 없고 그냥 올라온 현재 상황을 봐서 예측을 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일단은 곡물 관련한 종목입니다. 밀가루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밀가루를 만들기 때문에 곡물 관련한 종목이죠. 최근에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곡물 관련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탑이. 그 다음에 한탑입니다. 한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탑도 어떻게 보면 얘도 지금 제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켓 컬리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직 모르겠어요. 뭐 내일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 이슈가 아닐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현재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넥스. 자, 바이넥스는 완전히 시장이 죽어버렸죠. 지금 바이넥스는 여태까지 제품 용량을 갖다가 조작을 했다는 얘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시장에서 그냥 처형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막 계속 빠지고 있는데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차세대 고형암 CAR-T 치료제 시장 전략 진출 목적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이메눈의 바이오테크 노일레 이메눔의 바이오인가요? 어렵다. 일본 회사인데 요 주식을 갖다가 취득했답니다. 네, 차세대 고형암 CAR-T 시장 진출 목적. 노일레 이메네 바이오테크. 예, 어쨌든 일본 회사를 갖다가 했다고 그래서 그 감사보고서에 투자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분 취득했다고
한 다음에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바이넥스가 암치료 개발 회사를 갖다가 취득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차세대 고형암 CART 이게 무서운 거라고 그러면서요. 이게 상당히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 BNG 스틸. 자, 현대 BNG 스틸은 지난번에 현대 BNG 스틸이 LG 하우시스 자동차 부품 쪽, 자동차 소재 있죠. 그쪽을 갖다가 인수를 해가지고 급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별한 이슈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3%에서 19,900원까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더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뉴스는 없다. 예,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종목들 보면 마켓 퀄리 관련은 일단은 잉크테크는 제가 상당히 높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 최소한 20% 이상 저는 그 정도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우양, 그 다음에 전일 상한가 갔던 네 종목 있죠. 흥국 F&B나 뭐 KC피드 얘네들이랑 해서 마켓 퀄리 관련한 종목들 다시 한번 지켜보시고, 팜스코어는 조금 후발주로 움직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OM, 예,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 종목, 탈피 종목. 보통 관리 종목을 탈피하게 되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흐름 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2021년 3월 1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주식 손절 잡는 법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시고 분석도 하셔서 내일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셔가지고 수익들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2018년에는 돈을 좀 버시라고 이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서 유료 강의를 들으시면 이 내용은 다 나옵니다. 물론 지금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우리 주식쟁이 다 알잖아요. 예, 하루 매매하는데 50만원, 100만원씩 막 손해놔도, 그쵸, 강의 듣는 건 싫잖아요. 그쵸, 공부해도 꼭 뭐 안 되는 것 같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심정을 다 압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도, 예, 뭐 2019년도에도 할진 모르겠지만 이번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지금 책을 써야 되는데 제가 책을 머리로서만 쓰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책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번 기회에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은 손절과 익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손절과 익절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손해를 보고 자르는 게 손절이에요. 그쵸? 자, 손절을 못하면 뭐 한다고요? 팔절을 하고요. 팔절을 못하면 목절을 한다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그만큼 손절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요,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 지금 가해자의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짜리 있는 분들은 혹 마이너스 15%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들은 손절을 못하시는 거고, 손절을 못해서 벌써 짧으면 2, 3개월, 길면 1년, 2년, 3년, 어떤 분들은 5년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을 봤어요.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자, 손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손해를 보고, 예, 손해를 보고 파는 거죠. 내가 100만원, 만원짜리를 샀어요. 만원짜리를 샀는데, 그 만원짜리가 9,000원이 될도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만원짜리가 9,000원이 되는데 가지고 계세요. 뭔 생각이 들죠? 아, 언젠가는 오르겠지. 근데 이게 8,000원이 됐습니다. 아, 그래도 오르겠지. 7,000원이 됐습니다. 이슈가 받으면 오르겠지. 6,000원이 돼서 안 움직여요. 아, 그러면 나는 장투로 가야지. 언젠간 오르겠지. 자, 여윳돈 많으신 분들, 몇백억 가지고 계신 분들, 몇백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백만원, 몇천만원 물렸으면 가능합니다. 몇십억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많아야 1, 2천 가지고 매매하시잖아요. 그쵸?
많아요. 1, 2천. 뭐 4, 5천 억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 조금 뭐 500만원 600만원. 근데 거기서 물려가지고 낑낑대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 손절을 갖다가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 종목이 손절을 당할 정도로 밀렸다 그러면 그 종목이 하방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손절을 하고, 자, 내가 여기 예를 들면 아까 자 100만원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자 만원짜리 1만원짜리 100주를 샀어요. 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산 게 아닙니다. 그쵸?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샀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자 9,700원이 됐습니다. 9,700원이면 예, 3% 빠진 거죠. 9,700원에 이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 종목을 안 파시는 분들은 9,700원이 다시 만원을 돌파를 해서 1,500원, 11,000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파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 종목을 파는 사람들은 아, 얘가 더 빠질 것 같으니까 팔 겁니다. 자, 9,700원이라는 그 기준. 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매매를 하잖아요. 그쵸? 매매를 하다 보면 손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얘가 5%를 넘어가면 손절을 하기가 힘들어요. 마이너스 5%면 얼마예요? 100만원으로 따지면 5만원이고요. 만약에 500만원치 매매했다 그러면 25만원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타격이 커요. 한 종목당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런데 3% 정도면 부담이 덜 됩니다. 3%면 아까 얘기했듯이 100이면 3만원, 500만원이면 30만원 정도 되겠죠. 물론 250만원이면 300만원 정도면은 9만원 정도 될 겁니다. 수수료 빼고요. 손해가. 자, 그러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5%는 너무 많더라. 그러면 3% 언더에서 자르고 그 돈 97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97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른 종목, 움직이는 종목을 또 사서 이 3만원, 3% 손해난 거를 갖다가 메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올라올 확률이 높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률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상으로.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15% 이상 올라간 종목, 그러니까 10% 이상 올라간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조건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떤가. 자, 오늘 10% 이상 올라간 종목입니다. 자, 간단하게 조건식 만들면 돼요. 거래량, 기본 거래량은 10만주로 잡을게요. 자, 기본 거래량은 10만주 정도로 잡고, 자, 10만주 정도로 잡고, 왜 거래량 없는 건 우리 안 보니까. 거래 조건은, 자, 주가 등락률을 갖다가 10% 이상 한 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10% 이상 올라온 종목은 14종목이에요. 자, 10% 이상 올라온 종목 14종목. 우리가 봤던 종목들 많죠? 그죠? 예. 자, 이 종목들은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종가가 10%까지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약간 수정을 해서 종가가 아니라 고가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고가로 바꿔서 얘를 갖다가 실시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 오늘 최고가가 10% 이상 간 종목이에요. 자, 확률상으로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오늘, 자, 오늘 14종목이라고 나온 거는 이건 오늘 종가가 10% 이상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5%에 샀던, 뭐 10%에 샀던, 15%에 샀던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10%를 갖다가 종가에 올려놓은 종목이 14종목이에요. 자, 고가라는 얘기는 뭐죠? 고가. 오늘의 최고점이에요. 오늘의 최고점이
그 10% 이상 찍고 떨어진 종목이 49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배수로 차이지면 몇 배예요, 이거? 2배, 3배, 3배 반 정도 되나요? 3배가 좀 더 넘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확률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얼마나다? 20%예요. 20%.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익절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이걸 왜 하냐면은, 자, 오늘의 최종가를 갖다 봤을 때 14종목이 최종가가 10%, 예, 10%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가, 오늘 최고점을 찍었을 때 올라온 종목이 49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따지면 이게 20%예요. 얘가 80%고요. 아마 20 몇 %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올라갈 확률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4종목 중에 한 종목은, 5종목 중에 한 종목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갖다가 만약에 물려서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빠질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가가 빠져서 그런가요? 오늘 주가 코스닥이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코스닥이 빠져서 그렇다고 치고 쳐볼까요? 잠깐 볼까요, 엄마? 코스닥이 빠져서 그런가? 자, 코스닥이 몇 퍼센트 빠졌어요? 0.04% 빠졌어요. 0.04%. 0.04%. 코스피는 올랐어요.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빠져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올라온 종목은 저 정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를 목표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2000종목 중에서 올라온 거는, 예, 오늘 10% 이상 올라온 종목은 49종목. 50종목이죠. 50종목이고, 그 다음에, 예, 그, 최종적으로 10% 이상 떨어진 건 14종목.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전에 15% 상한가가 15%였을 때랑 지금 30%일 때랑 또 틀려요. 그때 상한가가 15%였을 때는 한 7, 8% 이상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30%로 바뀐 다음에 시장이 압축이 되고 오르는 종목이 오르다 보니까 실제 안 움직이는 종목이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움직이는 종목, 가는 종목을 하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밀렸을 때 마이너스 3%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을 하는 포인트예요. 자, 마이너스 3%가 됐는데 이거를 잘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잘라야 되느냐 마느냐 정말 고민이 되죠. 왜? 내가 지금 300만원어치를 샀어요. 300만원어치 됐으면 지금 마이너스 3%면 마이너스 10만원입니다. 자, 마이너스 10만원을 과연 잘라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민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과감하게 자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이 마이너스 3%를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매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내 의도랑은 상관없이 마이너스로 바깥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랑 틀릴 때는 일단 여기서 컷을 하는 거죠. 컷을 하고 다시 잡거나 아니면 억울하면 다시 잡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종목 한두 종목씩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한 40종목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반이 20% 이상이에요. 2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짜리도 있고, 그분이 지금 한 8천만 원을 하는데, 8천만 원어치를 하는데, 8천만 원인데 지금 평가 금액이 한 4,500분이 안 돼요. 막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뭐 25%, 이런 분들의 특징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나 한번 보죠. 이런 분들의 특징. 어떻게 하냐면요. 자, 종목을 움직임이 없다가, 이렇게 움직임이 없다가, 예를 들면 매수를 합니다. 딱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매수를 하는데 빠르게도 매수를 못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랐을 때 뭐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그때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빠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이 종목 그냥 가지고 계세요. 요즘 이렇게 빠지는 종목 많죠? 이 종목 가지고 있어요. 왜? 여기가 손절하는 타임인데 그 손절하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매도를 못해요. 왜? 내 눈에서 돈이 날아가는 거, 즉 손절이 되는 걸, 손가락이 잘라나가는 걸 보이니까.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났어요. 내일은 오르겠지. 내일 더 빠져요, 이런 거. 왜? 위에 매물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음날도 또 빠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중장기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분의 특징. 자, 또 하나. 여기서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1, 2%만 살짝 올라도 1, 2%만 살짝 올라도 겁이 나서 팔아요. 왜? 여태까지 너무 많이 물려있거든. 그리고 계좌 보면 다 팔았거든.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수익이 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잘라버립니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못 먹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계좌에 보면 빨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계좌 그 평가금액 하는 거 있죠. 평가금액 그 계좌 만드는 계좌 평가금액 만드는 여러분 계좌 여기 보면 다 파래요. 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차트에도 음모가 들어있는 거 아세요? 이 차트에도 음모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음모가 들어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 색깔의 뜻에?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 잔재가 아직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참 무서워요. 아직까지도. 예. 요즘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영어 공부, 제가 영어 공부 왜 안 되나? 저도 회화는 하거든요. 근데 해석을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보통 뭐 10 o'clock,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I go to school at 10 o'clock.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어요? 나는 10시에 학교에 간다라고 배웠죠. 이게 이제 일본식 영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식 영어.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긴 문장을 들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요즘 이 책 보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책도 사고 막 그 다른 책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일본식 사고방식의 또 하나. 자, 이 차트 있잖아요. 올라갈 땐 흥분하고 떨어질 땐 차분해지라고 빨간색, 파란색을 씁니다. 자,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 미국 거. 야후는 컴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어딜 가든 마찬가지예요. 자, 미국 쪽 보세요. 어딨어? 아이씨. 아, 여기에 보면. 자. 얘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오른 종목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일자 잔재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은 흥분해서 빨리 팔고 떨어지는 종목은 침착해. 이 색깔 자체에 그런 기능이 있죠. 모르세요? 색깔 자체에 그런 거.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렇게 보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올라갈 때는 차분하게 지켜보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차분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잽싸게 매도하는 거고. 심지어 요렇게 해서 보는 분들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떨어졌을 때 종목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하셔야 되냐면은 일단은 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죠. 대부분 다 그래요. 떨어질 거라고 안 하고 들어갑니다. 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요. 왜? 주식은 한 방향이잖아요. 주식은 올라야만 수익이 되잖아요. 그쵸? 그 선물같이 선물은 올라도 수익이고 내려도 수익인데 물론 매도 쳤을 때 얘기죠. 선물은 주식은 무조건 올라야지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만약에 떨어졌다. 이거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고 해서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손절을 한 거를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3%를 잡다가 이 3%도 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한 것 중에서 보면 3% 넘는 게 별로 안 돼요. 물론 저도 손절을 합니다. 지금 오늘 같은 때 매매를 해서 지금 수익률 어딨어? 여기가 지금 최고로 많이 손해본 거. 예, 최고로 많이 손해본 게 이거네요. 이게 지금 마지막까지 다 찍은 겁니다. 최고로 많이 손해본 게 이거예요. 네, 최고로 많이 손해본 거. 마이너스 4.1%. 이게 아마 확 밀려가지고 제가 손절을 못한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이거고, 그 다음은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머지 종목은 이것보다 더 밑으로 손절을 잡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시던 그거는 저랑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본을 알고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매매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제가 3종 세트를 가르치든 뭐 단기 특강을 들으시든 그 다음에 여기 단기 특강을 들으시든 특공을 들으시든 어떤 강의를 들어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손절 얘기예요. 손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절을 꼭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손절은 알겠다. 이제 그죠? 손절은 알겠다. 자, 이번에는 익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손절에 대해서 질문 받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뿐이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 오셨어요. 자, 손절까지만. 자, 오늘 교육한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익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시 20분에서 질문 받고 그러면 또 야간 선물 해야 되거든요. 해외 선물 해야 되니까. 자, 손절에 관련돼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저는 참고로 손절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손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 정도를 손절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절을 잘 안 하고요. 보통 두 번에 나눠서 해 놓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2.3%에 50% 매도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스탑로스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4.0%에 100% 매도입니다. 그러면, 예, 2.3%에 50%가 매도되고, 4.0%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0%가 되면, 얼마가 매도될까요? 100%니까 여기다 말고 여기서 50% 매도된 나머지가 매도되겠죠. 그쵸? 예. 그렇게 지금 됐는데 요런 거를 갖다가 보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니 괜찮습니다. 애들이죠. 알아요. 자. 자. 근데 요런 것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탁 뜹니다. 그러면 3종 세트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탁 매수를 해요. 그쵸? 어떻게 되죠? 탁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라인을 갖다가 손절 라인으로 잡아요. 요 종가 밑에.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종목을 할까요? 뭐 아까 얘기했던 쓱 같은 걸로 한번 볼까요? 뭘로 할까요? SG 충방 같은 거. 예, SG 충방 같은 거. 자, 예를 들면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 여기면, 여기서 떴겠다. 자, 여기서 뜹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뜨네요. 자, 이 쓱이라는 종목을, SG 충방이라는 종목을 여기서 지금 딱 떴어요. 그쵸? 3종 세트에. 자, 2.48%죠. 우리가 조건식에 뜰 때 매수한 가격은 4,100원 정도에 뜰 겁니다. 4,100원 정도에 떠요. 자, 그러면 4,100원 정도에 뜨면 여기서 매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한 다음에 손절은 어디를 잡을까요? 4,025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요. 손절은 자기가 세운 맥점에서 세우면 됩니다. 급등하는 거 3종 세트를 쓰시는 분들은 손절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늦게 잡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지금 이게 몇 퍼센트짜리? 3%짜리고 더 큰 거. 더 큰 게 뭐가 있죠? 예, 필록스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필록스 같은 경우 이거 지금 10%짜리예요. 예를 들면 10%짜리인데 내가 봤을 때가 이미 4, 5% 떠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손절을 갖다가 여기를 잡으면 손절이 너무 커요. 그럴 때는 3% 정도의 손절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손해가 나도 기껏해야 3%예요. 2%, 3%.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종목 먹으면 7, 8%, 10% 이상 먹을 때가 많죠. 그러면 그게 상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를 많이를 해도 상세가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절을 잡을 때 손절가를 갖다가 얼마를 잡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 2.5에서 3%로 잡으세요. 2.5에서 3%. 여러분들이 감내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요 정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해보다 보면 다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손절이 너무 커. 그래서 한 1%로 손절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빨라요. 종목이 요즘 이렇게 하면 2, 3%죠. 이렇게 움직이면 2, 3%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빠르고요. 대충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2에서 3% 정도 요 정도가 손절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익절과 실전에서 매매하는 대응하는 방법, 당연하겠죠. 그 스탑로스랑 그 다음에 주식 스탑 주문 이 두 가지로 사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성투하시고요. 돈 많이 버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